선생님이 수업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거의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오늘 수업만 집중해도 우리는 지금 전 범위에 관해서 시험 범위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지. 그럼 계속 우리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 그 말인즉슨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야. 어느 학교든지 간에.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 어떤 집중력에 따라 다르지만 선생님도 수업을 준비하고 도움을 주는 거에 있어서는 오늘 수업만으로 무조건 지난 시험보다 최소한 10점은 더 맞을 수 있는 게 오늘 한 번 수업으로 그 정도 능력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에이 설마 그러겠어 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나랑 이제 안 맞는 거지. 자, 이 문제 지난 시간에 이거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오늘 시작하면 한다고 했어. 여기가 fx, gx가 1대1 대응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fx랑 gx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입니다 라고 나올 수도 있어. 맞지? 그런 말들을 바꿔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은 진짜 쉬운데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손도 못 댑니다. 뭐를 손도 못 대냐면 x값이 뭔지 y값이 뭔지 자연수가 뭔지를 어떻게 써먹는지를 몰라서 그래. 그렇다면 오늘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x값이 뭔지 y값이 뭔지 자연수값이 뭔지에 관한 부분을 이해를 하면 이러한 해석 능력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앞으로 그냥 고3 수능 볼 때까지 계속입니다. 계속. 그거를 2학년 때 깨달을 것인지 3학년 때 깨달을 것인지는 몰라. 근데 1학년 때나 2학년 초반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못 깨달으면 걔는 고3 끝날 때까지 못 깨달는 겁니다. 결국에는. 왜? 그것만 계속해서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조금만 집중하면 1학년 때 깨달으면 뭐야? 나 이제 뭐든지 해석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뭐가 돼? 연산만 안 틀리는 사람이 되면은 무조건 성적은 잘 나오겠지. 잘 생각을 해봐. 그럼 얼마만큼 소중한 소리? 오늘 수업만으로 최소한 지난 시간보다 나랑 동일하게 성적을 갖는 애보다는 이번 시험에 10점은 더 맞을 수 있대. 그럼 엄청난 거 아닐까? 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어. 여기 그래프가 주어졌고 이 말이 있었어. 이 말은 여기에 있는 이 값은 무슨 값이니? x 값이야. 맞지? 네. 여기에 있는 값도 x 값이야. 맞아요? 네. 그 x 값이 자연수인데 그럴 때 이 말은 무슨 뜻이야? y는 f 역함수 x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야. 맞아요? 네. y는 gx라는 그래프가 있어. 그때 x 값을 넣었을 때 얘의 값이 무슨 값이야? y 값이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듣다 보면 별 내용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 거야. 맞지? 네. 그럼 결국에는 이 문제를 보면 함수랑 함수가 만나는 거지. 네. 만나는 교점에 x 값이 방정식으로 따지면 실근이지. 네. 그 x 값이 여기지. 걔네 x 값이 자연수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 맞지? 그럼 우리는 이 문제에서 잘 보세요. 이 값은 무슨 함수야? y는 gx라는 함수야. 맞지? 네. 여기 문제에 표현되시 여기 y는 gx가 있지. 그럼 우리는 여기는 fx밖에 없지. 네.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해? F요. f 역함수 x가 필요하지. 네. 그럼 역함수라는 건 뭐야 뜻이? y는 x의 대칭인 함수래. 맞지? 그럼 우리는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이 함수를 y는 x의 대칭을 해야 되지. 네. 그럼 여기랑 0,0, 1,1, 2,2, 3,3, 4,4, 5,5면 얘가 y는 x지. 그러면 이 함수를 여기 하얀색에 대칭을 하면 여기가 뭐야? 1,3이지. 네. 여기는 3,1을 지나고 여기가 2,4니까 여기 4,2를 지나고 얘지. 그럼 노란색으로 역함수를 그리면
이 노란색 함수가 y는 f 역함수 x였어. 맞지? 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결국엔 무슨 말이야? 노란색이랑 하얀색 그래프 gx나 y 값이 같을 때의 x 값을 구하는 거지. 네. 그러면 여기서 의미를 모르는 애들이 하는 말, 여기에 y 값이 있어. 맞아요? 네. 여기랑 y 값이 같은 y 값이 여기지. 네. 그때 여기가 x 값이지. 네. 여기 x 값이지. 네. 그 x 값이 존재해야 해. 네. 존재는 해. 맞지? 네. 근데 그 x 값이 자연수가 아닐 뿐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라는 사람에 대신해서 내가 숫자 아무거나 넣어볼게. x에 1을 넣어봐. f 역함수 1값하고 g 1값을 구해봤어.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자연수라는 말은 저 알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수를 막 다 때려 넣어본 거야. 그냥 때려 넣어봤자 1, 2, 3, 4, 5바퀴 더 있냐 이거야. 맞아 틀려? 네. 1을 넣어봤어. 그럼 f 역함수 1은 이 노란색이 x가 1을 만날 때 y 값이 여기지. 네. y 값이 여기 아니냐라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러면 g1은 x가 1일 때 y 값은 3이지. 네. 그럼 일단은 이 값과 이 값은 y 값이 같지. 네. 맞아요. 안 맞지? 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면 이 하얀색의 y 값이 3일 때 노란색의 y 값이 3인 점이 여기지. 네. 근데 요 값은 x 값이 자연수지. 네. 근데 요 값은 x 값이 자연수가 아니에요. 아니지.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 말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여기에 기울기가 뭐니? 3분의 1x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3칸 1칸이지. 네. 여기도 보면 3칸 1칸이지. 네. 그러니까 얘네는 여기에 대칭이지. 요만큼만 x자 요만큼만 보면 대칭이지. 네. 근데 우리는 여기가 x 값이야. 여기 안에 있는 게 맞지? mn이. 네. 그게 자연수인 거를 찾는 거야. 그럼 여기가 1이야. 맞아? 맞아요. 그럼 그거랑 대칭인 여기 y 값은 x 값이 4지. 네. 맞아 틀려?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적어? f 역함수 1값과 g 4값은 같게 된 거지. 그때 얘네가 자연수를 확인한 거지. 그때 여기 문제는 순서쌍의 개수니까 1,4. 이 문제 해설지에 있는 답은 틀렸다라고 말을 했어. 그래서 니네가 QR을 내면 오답은 맞는 풀이로 출력이 돼서 나올 거야. 두 번째는 여기 x 값이 2지. 네. 그 y 값이 여기 대칭이지. 네. 여기도 이렇게가 대칭이지. y 값이 같은데. 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2,3. 2,3이야. 책에는 5,5라고 나와 있어. 해설지에. 그게 잘못된 풀이야. 그 다음은 여기에서 노란색에서 f 역함수의 x 값이 3이야. 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때 g 함수의 여기 값은 2. 2가 됐지. 네. 그럼 y 값이 같아 안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럼 선생님 다른 거는요 다 해봐. 다 해봤는데 없어. 자연수가 되는 x 값들을 넣었을 때 y 값이 같은 건 없어. 그래서 답은 안 변해. 가지수는 세 가지인데 해설지에는 얘랑 얘만 나오고 얘가 없어. 얘 대신 5,5라고 해서 5,5는 전혀 다른 말이야. 여기가 5고 여기가 5면 g 역함수 5는 5지. 네. 아니 f 역함수 5는 5인데 g5는 0. 0이야. 그러니까 이 값은 5고 얘는 0이기 때문에 y 값이 같을 수가 없어요. 없어. 그래 해설지가 쓰다가 선생님들이 손으로 풀어서 조교수님한테 타이핑을 넘기고 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난 것 같아. 그래서 니네가 이 문제를 QR을 내면 수정된 해설로 다시 해서 답을 받을 수가 있어.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깨달으면 되게 쉬운 문제고 못 깨달으면 해석 자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해석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여기에는
4점짜리로 배치가 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5점짜리보다 얘가 어렵습니다. 이거 작년도 한영외고 문제인데 기본 문제는 아닙니다. 얘는. 근데 결국에는 해석도 중요한데 결국에 이 개수 구하는 것도 따로 배워야 돼. 그래서 이거를 혼자서 보면 해설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못 알아먹어. 해볼게. x, y가 있는데 이 문제가 x에서 y로의 함수가 f 함수라고 했는데 그 함수의 개수가 몇 가지로 만들 수 있냐 이 정보들을 얘네를 만족하는 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맞아요? 네. 우리는 여기 아직 가를 보기 전까지 여기를 보는 동안에 x에서 Y y로의 함수가 f 함수고 정의 여기 0, 2, 4, 6, 8이고 공역이 4 이렇게 된 거였어. 맞지? 네. 그 다음에 가가 무슨 뜻이냐 이거야지. 가가 무슨 뜻이야? 미니의 y지. 네. 근데 어떤 거야? 스몰 y지. 네. 그 스몰 y는 뭘까? 연속. 미니의 y는 뭐야? 실수. 모든 y 값이야. 맞아 틀려? 맞아요. 자 그럼 여기에 스몰 y 값이 있고 여기 라지 y 값이 있어. 그럼 얘는 뭐고 얘는 뭐냐 이거야. 아니 라지 y는 여기 있지 않냐? 네. 여기 있으면 얘 자체가 뭐야? 공역이야. 네. 몇도 틀려? 맞아요. 그러니까 뭐야? 014라는 말이야. 라지 y는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스몰 y는 뭘까? 0.1.4. 아니 그러니까 뭐냐고 지금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Y. 라지 y는 공역이라며 스몰 y는 여기에 스몰 y가 있지 않니? 네. 이거는 뭐야? 그래프의 y 값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얘는 뭐야? 치역이래. 치역이 전부 다 공역에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이미 얘가 모든이잖아. 네. 이 말 이해돼? 네. 그러니까 가를 해석했더니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봐봐라. x 값이 뭔지 y 값이 뭔지 뭔가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근데 마치 이 문제를 읽어봤는데 선생님 뭐 이해가 안 가요 풀어주세요 그래. 그럼 내 입장에서 뭐라 그래? x에서 y로의 함수는 아니? 임의의 y인데 스몰 y가 뭔지는 아니? 그럼 니네들은 실상은 스몰 y가 뜻하는 바가 뭐고 라지 y가 뜻하는 바가 모르면서도 마치 이 문제가 모릅니다라고 질문을 한다라는 거야. 해석이 안 돼서 무슨 말 뜻인지 모르는데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라고 말을 한다고. 언제까지? 고3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수학학원 다니는 대부분의 애들이 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그래 놓고서 이해 안 가면 외운대. 외운 문제는 죽어도 안 나옵니다. 이해를 해야지 그걸 변형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라도 아무리 사소한 거 하나라도 정확하게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집중력이 없어서야. 선생님이 니네를 위해서 곱씹어서 해석을 해줄 뿐이지 그 어떤 인강을 듣던 그 어떤 수업을 듣던 니네가 해석할 수 있는 곳곳을 다 해석해서 수업하는 선생과 수학학원과 그 인강과 수학 강자는 없어. 이 세상에는. 엄마 아빠가 수학 선생님이어서 나를 이해를 못하니까 1대1로 붙잡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은 없어. 불가능해. 그러면 이것도 되게 가치 있는 수업인데 여기를 놓친다? 집중을 안 한다?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X값이 뭔지 Y값이 뭔지를 여기서 이해하라는 얘기야. 가에서.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모든 X는 뭐야? 스몰 X는 총역이니까 얘네들이 있대. 맞지? 얘네들은 이런 관계를 만족한대. 그럼 또 여기는 여기대로 배워야 되지 않니? 네. 내가 여기를 가기 전에 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이렇게 돼 있어. 니네 이거 풀어. 그럼 니네 다 뭐라고 적니? x가 1이어도 되고 y가 2여도 되고 x가 1, y가 2 둘 다여도 됩니다 라는 뜻이었어.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또는. 또는입니다 라고 말했어. 이거 물어보면 니네 쉽게 대답하지 않니? 네. 아니 하다못해 내가 여기 x로 바꾸면 니네 여기다가
이거 뭐니? 물어보면 x는 1, x는 2요. 아 이거 너무 쉬워요. 이렇게 말을 해. 맞지? 네. 이건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잖아. 맞지? 네. 근데 일로 와서 질문하면 몰라요? 라고 한다고. 내가 아는 기본과 표현법을 어렵게 낸 거랑이 같다라는 거를 깨우쳐야만 된다라는 거야. 여기에 곱하기지. 네. 내가 니네 중간고사 때도 그렇고 1학기 때도 그렇고 내가 수학에서 제일 많이 연산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a 곱하기 b가 0인 거랑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이거 수십 번 했어 칠판에다가. 그럼 얘는 a가 0이어도 되고 b가 0이어도 되고 둘 다 0이어도 되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얘도 0, 얘도 0이지. 네. 근데 얘네는 동시에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는 그리고 얘는 a가 0이어도 되고 b가 0이어도 되고 둘 다 0이어도 되고니까 또는 약간 얘네 중에서 얘네가 얘네 포함돼야 되는 거야. 여기는 00밖에 없지만 여기는 00도 되고 a만 0이고 b는 0이 아니어도 되고 이것까지 이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맞지? 네. 이런 말이 표현이 이렇게 오는 거야.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문제를 풀려고 뭐라고 쓸까? 또는 fx가 0이거나 또는 그럼 이제 4fx가 x-4의 제곱이겠지. 네. 그거를 여기도 fx라고 정리가 됐으니까 얘도 fx fx는 4분의 1 x 마이너스 4의 제곱. 얘가 0이거나 이 말인 거였어. 맞죠? 네. 집중하세요. 그럼 모든 x지. 모든 x라는 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말이다. 지금 이런 말들을 안 놓쳐야지 심화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낱개의 의미를 모르면서 자꾸 심화 문제를 수업을 들었대. 그래놓고는 외웠대. 외우면 뭐하냐고. 이게 바뀌면 아무것도 손도 못 대는 걸. 그럼 모든 x는 뭐야? x값이 여기에 0, 2, 4, 6, 8이지. 네. 돼. x가 0이면 F요. x에 0 넣으면 돼, 안 돼? 네요. 그러면 f0은 0이지. 네. 그럼 여기다도 x에 0을 넣으면 f0은 4. 그러니까 f0 값은 얘네를 보면서 0이거나 4. 4라는 말로 해석을 한 거야.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f2가 얘는 무조건 여기다 넣으면 0일 거 아니야. 여기다 x에 2를 넣으면 그럼 f2가 그럼 f2 값은 0 아니면 1이란 얘기야. 맞지? 네. 그러니까 나를 해석해서 얘네를 쓰면 또 절반 이상의 풀이가 넘어가 버린 거야. 근데 이게 안 써진다라는 거야. 언제까지? 고3 돼가지고 있잖아. 2등급에 들어가는 11%뭐 여기 정도 애들 빼고 3등급 애들은 이거 자체가 안 적어져.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15% 아무것도 몰라. 고3 돼서도. 근데 니네 봐봐. 지금 15%면 2등급의 상위권이야. 5등급 체제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도 모른다는 얘기야. 근데 자꾸 뭐라 그래. 고3에 수능 수업을 들었는데 기출문제 풀이를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걸 막 들었어 열심히.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되고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모르면서 풀이 전체는 그냥 대강 이해되는 척해. 그럼 마치 이해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 그렇게 1년 해봤자 풀 수 있는 문제 한 문제도 안 생깁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세요. 다음. 여기다가 넣으면 0이지. 네. 그럼 여기다 x에 4를 넣으면 그러니까 f4는 0밖에 없는 거야. 두 가지가 안 생기는 거야. 맞지? 네. 그럼 f4는 0으로 왔지. 네. 그 다음에 여기를 봤더니 얘 y 값이지. 네. y 값과 y 값인데 f4가 뭐였어? 0인데 얘네 둘을 더했더니 0보다 크니까 f0 값은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답을 봤더니 f0은 0이 안 되니까 남은 건 4. 그러니까 f0은 4. 4 이렇게 확정이 된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을 길러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F6은 0이거나 F6은 1이거나 맞아요? 네. 지금 니네 되게 소중한 거 하나 배우는 거야. 근데 이걸
1년 내내 아니 3년 내내 씁니다. 다음 8을 넣으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가를 해석했더니 뭐라 그랬어? 치역과 공역이 같다. 같아야 된대. 맞지? 네. 그러면 여기도 해결했어. 맞지? 채웠지 두 개는? 네. 여기를 봤더니 0하고 4밖에 없지. 네. 근데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여기 2랑 6 중에 1이 하나는 있나?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 거지. 네. 맞잖아. F8에는 1 값이 없으니까. 가를 해석한 말이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였잖아.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자세하게 쓰면 F2나 F6 중 적어도 한 개는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Y 값이. 이게 뭐야? Y 값이지? 네. Y 값이 1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요렇게 얘네는 확정적이었는데 나머지 얘와 얘네를 가지고 여기를 채웠을 때 얘네들을 만족하는 게 몇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야. 맞지? 네. 근데 여기서 일단 1을 메꿔야지 치역과 공유가 같을 거 아니야. 근데 1이 될 수 있는 게 얘네 둘밖에 여기 1이 있는 게 여기랑 여기밖에 없을 거 아니야. 네. 그 말이 얘인 거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이거 자체는 함수에서도 나오고 확률가정에서도 무조건 나옵니다. 확률가정에서도 무조건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를 보고 이제 차분이야. 모든 고3 때까지 수학 문제는 1번 이런 경우, 2번 이런 경우, 3번 이런 경우 차분히하면 무조건 심한 문제 풀려. 근데 어떻게 돼? 1번, 2번, 3번 이거 세 개 다 나눠야 되는데 이거 정말 이렇게 하는 거 방법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손은 아무것도 안 움직이니까 그 사람은 3년, 3학년이 돼도 풀 수 있는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깁니다. 이 말은 해석이 됐지? 네.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될까? 1번 F2가 1이면 F6하고 그럼 F2가 1로 같이 네. 그럼 얘네는 아무 데나 가도 돼 안 돼? 돼요. 되잖아. 어차피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걸 맞췄으니까. 네. 그럼 F6 값은 0 아니면 1, 두 가지 중에 선택하지. 네. F8 값도 0 아니면 4, 두 가지 중에 선택하지. 네. 그러니까 얘네가 만들 수 있는 거 4. 네 가지지. 네. 네 가지 중에 얘 두 가지 중에 0하고 1, F6도 1이 가는 것까지 포함된 거야. 여기의 개수가. 이거 혼자 가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2번 F2가 1이 아니고 F6이 1인 경우 두 개 중에 하나가 1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으니. 맞아요? 네. 그럼 여기는 F2 값하고 F8 값, F2 값은 0 아니면 1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고 맞지? 네. 얘 때문에 일단 각가지 얘네를 만족하는 치역과 공역까지 맞춰 놓은 거니까. 네. 그럼 여기도 두 가지지. 네. 그럼 얘네도 네 가지. 네 가지지. 그럼 여기에도 F2가 1까지 포함된 거지. 네. 그럼 얘네들은 두 번 개수가 세워진 거지. 네. 그러면 세 번째 둘 다 1이고. F2가 1이고 F6도 1. 1인 경우는 그리고 오로지 얘네만 몇 가지야? F8만 두 가지가 된 거 아니야? 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얘랑 얘를 더하면 8가지지. 네. 8가지 중에 두 가지. 둘 다 되는 거가 여기에서도 개수가 4가지 중에 F2는 1, F6은 1까지 포함된 개수가 4가지가 있고 여기는 F6은 1, F2는 1이 포함된 게 4가지인데 그럼 여기 F2는 1, F6은 1이라는 두 가지를 여기서도 개수를 세고 여기도 개수를 셌지. 네. 그러니까 그 한 번은 빼줘야겠지. 그래서 네. 빼기 2가 돼서 6가지라고 말하는 요소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맞지?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외운다? 아니 이거 한영 외고 기출문제인데 니네가 외울 이유가 뭐가 있어? 맞지? 그런데 어떤 모의고사 문제를 풀던 어떤 문제집의 문제를 풀던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할 때는
무슨 말인지 일단 알아먹어야 돼. 해석이 안 되는데 뭐 해석이 안 돼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 그럼 시험 기간에 그 문제를 붙들고 늘어질 이유가 없는 거야. 넘어가야 되는 거야. 다음 문제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거기 시간을 왜 끌고 앉아있냐. 근데 간혹 이런 건 있어. 자연수 n에 관하여 근데 남은 게 이 문제밖에 없어. 1번 n이 1일 때, 2번 n이 2일 때 대입해서라도 맞출 수도 있어. 그런 게 아니면 아닌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으면 시간을 끌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내가 말하잖아. 니네한테 계속 정말로 x값이 뭔지 y값이 뭔지 이런 말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그걸 안다라는 건 수학을 엄청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야. 오로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애들이야. 그런 사람이 성적 오르는 건 세상에 누구나 해. ENM 수학이 아니어도 되고 내가 아니어도 되고 혼자 독서실 다녀도 되고 혼자 집에서 공부해도 되고 혼자 절에 들어가서 공부해도 학교에 나와서 야자실에서 공부해도 걔네들이 무조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 왜? 공부한 시간이 뭐 성적이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는 애들을 야자실에 가서 스터디 카페에 가서 앉아있으면 1시간을 앉아있어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선생님이 하는 말은 이런 말들을 곱씹어서 하나하나를 잘 배우기를 바라는 거야. 4회 가겠습니다. 이 문제 은근히 질문 많이 나오거든. 이거 시험 때 하다 보면 말리거든. 왜 말리냐면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논리야. 근데 봐봐라 얘들아. 모든 문제를 방금 전에 설명하듯이 수업을 할 수는 없어. 왜? 그럼 진도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안 돼. 맞지?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하면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연습은 각자 하다가 또 안 되면 개별 질문하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수업하면은 진도도 못 나가. 아무것도 못 해. 자, 이거 나오고 이거 나왔지? 네. 그럼 얘네 보고 산술기하 평균 쓸 거 아니야. 네. 그럼 얘 잘 봐라. 얘는 그대로 냅두고 얘만 쓴다. 선생님이 최대값 최소값을 2차 함수 아래로 볼록 최소값 이거 아니면 산술기하 평균밖에 없다며요. 그러니까 여기에 최소값이니까 우리는 얘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여기가 a 더하기 b의 역할일 거 아니야. 그럼 2 루트 ab를 집어넣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2 루트 이렇게만 써놔. 그리고 얘만 그대로 남겨. 근데 선생님은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쳤어. 그 말만 지키면 적어도 그 어떤 아주 암기가 돼야 되는 심화적인 이 유형을 풀이법을 외우지 않는 이상의 나머지 거는 무조건 풀리거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뭐야? 쟤를 보면서 x 플러스 y가 얘도 산술기하 평균 써놓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얘만 쓴다라는 거지. 얘만 쓴다라는 거지. 얘를 안 쓴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B지. 네. 얘네를 보고 이렇게 돼 안 돼? 그럼 이제 요것만 보고 계산하는 거 아니야? 네. 그때 뭐 하면 돼?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면 그럼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됐지? 네. 맞아 틀려? 맞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 x, y분의 1이 있지. 네. 그럼 우리 이렇게 됐지. 내가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았죠? 2랑 3이랑 어디가 커? 3이 크지. 네. 그럼 우린 여기도 사실은 1분의 3, 1분의 2 이거 아니야? 네. 얘네를 뒤집으면 어디가 커? 그래서 그냥 보면 얘가 큰 걸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라는 얘를 알아서 얘를 뒤집으면 x, y분의 1이고 여기는 64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왜 써? 여기 있으니까 한 거야. 맞지? 네. 그 다음에 최대 최소는 여기 는이 성립할 때지. 네. 여기도 는이 성립할 때지. 네. 그냥 여기다가 64를 뭐요? 넣으면 되는 거야. 맞지? 네. 절차는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정도의 힌트를 안 써놓고 얘만 써가지고 대부분이 질문을 하는 경우는 아직 산술기하 평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구나 때문에 질문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준 거고요. 오케이?
다음은 원래대로 하면 8번만 풀이를 할 건데 5번을 먼저 간단하게 한번 가고 할게요. 보세요. 맞았더라도 내가 푼 방법이나 내가 해석하고 있는 거랑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부분들도 배우는 거지. fx의 역함수가 gx지. 네. fx의 역함수가 gx를 뭐라고 표현하니? f 합성 g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저 문제가 한글로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라고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도 얘가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라고 알아먹어야 되는 거였고 맞지? 네.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f 역함수랑 g랑 같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나 이거가 다 같은 표현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 맞지? 네. 근데 이거에 대한 공식은 뭐였어? 이론은 f 합성 어떤 함수랑 그 함수의 역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라고. 이 말이 항등함수라고를 못 받아들이는 거야. 얘 무슨 값이야? 얘 무슨 값이야? Y가. 얘 y 대신에 이렇게 썼어.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럼 얘 y 값이라며. 네. 그럼 얘 무슨 값이야? y 값이잖아. 얘 y 값이라며. 네. 이거랑 같다며. 네. 얘가 y 값이니까 얘도. Y가. 그러니까 뭐야? 이게 항등함수라는 뜻이야. x에 1을 넣으면 y 값도 1이라는 말인 거야. 맞아 틀려? 맞아요. 이건 이론인데 문제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가 ff 같고 xx 같고 xx 같으니까 얘네도 같아요. 같아야만 되는 거야. 그게 얘인 거야. 그걸 한글로 쓰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말을 하는 거였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똑같은 말인데 표현법이 달라져도 다 같은 말인지를 알아먹어야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얘의 역함수인데 일단 여기까지 끊어. fx를 보면 유리함수지. 네. 얘는 점근선의 교점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 얘기를 했지. 네. 얘네를 쳐다보고 점근선의 교점이 1,2. a, 2지. 네. 그럼 얘네 역함수지. 역함수는 뭐야? y는 x의 대칭이면 xy가 자리가 바뀌니까 2,a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gx의 점근선의 교점은 2,a가 되는데 얘네가 이거랑 이거의 대칭이라고 말을 했어. 그럼 이거는 무슨 이론과 같아? 기본형이 있는데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얘네 점근선은 여기랑 여기야. 맞아? 네. 얘네는 여기에 대칭이고 여기에 대칭이고 여기 뭐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말을 했어.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2,a를 지나지. 그럼 x에 2, y에 그럼 a는 2 플러스 b고 얘도 2, 이렇게 됐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까지 써놓고 또 질문해. 질문할 수 있어. 경험을 하면 돼. 얘네를 보고 미지수가 몇 개야? 3개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식은 2개밖에 없지. 네. 그럼 연립방정식은 못 푸는 거야. 맞지? 그런데 여기 풀으래. 이 값을 구하래. 네. 그 말인 즉슨 여기서 얘를 네. 빼면 B 빼기 C가 돼 안 돼? 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쟤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를 빼면 0. 1. 여기서 얘를 빼면 4. 여기서 얘를 빼면 B 마이너스 C지. 네. 그러니까 여기 B 마이너스 C가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만들어졌어요. 얘가 이리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점근선의 교점을 구하는 것까지 알아서 여기까지 적었는데 그 다음에 답을 못 구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라는 것도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 오케이? 네. 원래 풀어주는 거는 8번 갑니다. 잘 보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 해줄게. 이러한 2차 함수가 있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래. 2차 함수는
어떤 선의 대칭이 되지. 네. 근데 여기 대칭축이라고 말하지. 네. 그때 x값 여기를 꼭지점에 x좌표라고 말을 하지. 네. 그때 대칭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 안 같아? 네. 그럼 여기는 값이 뭐가 돼? 3. 3은 어떻게 나왔니? 1. 얘와 얘의 가운데 값이지. 네. 자, 국어 100점, 영어 80점. 평균은 가운데 값이지. 네. 100점과 80점의 가운데 90점이지. 네. 어떻게 나왔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줬으니까 얘 평균 값도 2분의 얘와 얘의 평균이 가운데 값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맞지? 네. 그 다음에 얘를 몰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필요해. 네. 그럼 축은 알아. 얘가 3이지. 네. 그러면 축의 2배, 6. 6이 됩니다. 이렇게도 알 수 있는 거고. 이 말 이해됩니까? 네. 그럼 다시 제일 먼저 배운 y는 x분의 1로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어. 얘네 점근선의 교점은 0,0이지. 네. 맞아요? 요 점이 x좌표가 x1이래. 그럼 얘네는 점근선의 교점 0,0이지. 네. 얘의 대칭이래, 이 함수는. 그러니까 이 점의 대칭은 여기지. 여기가 x2지. 네.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 그럼 얘네 둘의 평균이 얘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 말 이해되니? 네. 이 말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얘네가 유리함수인데 얘네를 바라봤어.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이 말처럼 x1, x2지. 네. 그럼 평균 값이 가운데 값이지. 네. 그 가운데 값이 뭐야? 점근선을 알려주는 힌트라는 거야, 이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 평균은 2로 나눠주면 되지. 네. 이렇게. 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2분의 1을 보고 얘의 점근선이 x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려준 거고.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x를 넣었을 때 y 값이 여기고 여기 y 값이 여기지. 네. 그럼 얘네도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그러니까 y 값의 평균도 여기에 또 점근선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평균은 2로 나눠주지. 네. 그럼 여기도 그럼 2로 나눠주면 여기에 점근선이 그래서 이 말을 해석을 했더니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2분의 1, 2분의 3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점근선의 교점은 2분의 1, 2분의 3을 알려준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 그렇지? 근데 그럴 때 여기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분모의 x 앞에 개수가 1일 때 바로 읽을 수 있다 그래. 얘는 1이 아니지. 네. 근데 여기서 정리하는 연습을 또 가르쳐야 돼. 생각보다 있잖아. 고3들의 풀이를 하는데 이론은 알아먹었는데 답이 안 나와요는 저보다 뭔지 알아? 연습을 안 해보고 나서 있잖아. 풀이만 자꾸 디립다 보고 인강만 디립다 본 다음에 본인이 손으로 연산을 안 해버릇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를 고3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 연산에 집중하는 순간 능력은 발전할 수가 없어. 봐봐라.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눈알들이 나를 쳐다보는 사람 절반, 나를 안 쳐다보는 사람들 절반이야. 굉장히 웃긴 얘기지. 이거를 1초도 안 떼고 내가 일로 가면 여기 눈이 일로 와야 되고 내가 일로 가면 일로 와야 되고 내가 여기인데 손이 여기다 두면 눈이 일로 와야 돼. 그게 절실하게 듣는 사람의 모습과 자세야. 판서에서 뭐 안 쓰면 안 쳐다보고 쓰면 쳐다봐. 이거 왜 쳐다봐? 이거 아무 필요 없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중요한 거야. 그거 들으려고 비싼 돈 내고 학원 오는 거야. 니네는 공부를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지금. 나도 지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내 새끼들 뭐 하나라도 깨닫게 해주려고 계속 여러 가지 보여주면서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지 마. 되게 자존심 상해. 얘 있지. 네. 이거랑 이거는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같지. 네. 그럼 우리는 얘를
일로 내려도 돼, 안 돼? 네. 그럼 그게 얘지. 네. 그럼 우리 얘를 쳐다보고 얘를 위로 올려. 올려도 돼. 그게 얘지. 네. 이 말 이해됩니까? 네. 출발합니다. 쟤를 보고 fx를 보고 fx는 a의 이렇게 됐지. 네. 그럼 여기가 곱하기지. 네. 그럼 얘네만 따로 떨어뜨리면 그럼 얘가 얘인 거지. 네. 그럼 우리 얘 다시 올려도 돼, 안 돼? 그럼 얘 다시 일로 올려도 되겠지. 이 과정이 뭐야? x 앞에 개수, 분모의 x 앞에 개수를 1로 만들어야지 점근선의 교점을 바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게 연산이지. 대부분은 이걸 질문해가지고 이걸 알려줘도 결국에 또 와. 왜? 이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올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럼 이걸 보고 점근선의 교점은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저기서 이미 해석해서 점근선의 교점 얘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그럼 여기를 보고 A가 마이너스이면 B도 나와 안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럼 A, B의 숫자로 바꾼 다음에 이거는 그냥 바로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지? 네. 근데 생각보다 안 됩니다. 근데 애들이 여기까지만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집중력을 놓쳐. 결국은 내 앞에서 이거 정리해봐. 그럼 정리 못해. 여기를 못해, 유리함수 가서 못해, 무리함수 가서 또 못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서 이론은 받아들여 놓고 내 앞에서 식 정리해봐. 식은 정리 못해. 그럼 무슨 말이야? 풀 줄 아는 문제가 없는 건데 식이 정리가 안 되는 건데. 근데 식을 정리하는 걸 안 배워. 노력을 안 한다고. 자, 9번 보세요. 이거 보자고. 이 문제가 뭐냐면 잘 봐. 이 문제가 올림포스 기출이라고 나온 건 자이스토리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들이 빈칸 추론의 문제라고 말을 해. 빈칸을 채워넣는 문제거든. 그럼 얘네는 학교 시험이 됐던 모의고사는 무조건 나오지. 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수능에는 무조건 나오지. 근데 고3이 되었을 때 얘의 난이도는 죽었다 깨나도 11% 12%는 못 풉니다. 강의 10% 11%는 못 푸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10% 안에 드는 애만 풀으라는 난이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려운 난이도겠지, 맞지? 네. 근데 그거를 외운다고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 빈칸 추론에 들어가는 이론이 중학교 거부터 고3 때까지서 어디서 나올지 몰라. 그러면 그걸 다 공부할 수도 없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지에 나오거나 모의고사 보는 거나 학교 시험 대비할 때 어떤 단원의 빈칸 추론 있지. 네. 이거를 그때 연습하면서 1학년 때부터 아 빈칸 추론은 내가 통으로 이 문제를 증명하거나 풀지는 못하지만 아래 윗칸에 여러 가지 힌트들이 같이 나열돼 있지. 네. 그걸 보고 빈칸을 메꿔 넣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문제일까? 연산이 문제가 되겠지. 그럼 해설지도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설지 사이사이에 생략된 풀이들이 있어. 그거가 안 돼서 못 푸는 거야. 봐봐라. 여기는 fx는 이렇게 식이 주어졌고 gx는 이렇게 주어졌대. f 합성 f라고 말을 했어. 맞지? 네. 그 다음에 여기를 보고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나왔지. 네.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적겠니? 검산식을 적어야 된다라는 거 정도는 알지 않니? 그럼 어떻게 적니? x를 fx-x로 나누면 어떠한 몫이 있고 나머지가 0입니다가 나누어 떨어집니다 라고 말을 하는 내용이지. 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럼 우리 나머지 정리의 풀이는 몫은 뭔지도 모르니까 몫이랑 곱하기로 연결된 얘를 0으로 만들었어. 0으로 만들면 몫까지도 같이 0이 되어버리니 나머지만 남게 됩니다 라는 뜻이겠지. 네.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게 뭐야? fx 마이너스 x지. 네. 얘네가 0이지. 네. 맞아 틀려? 맞아요. 얘네가 0이면 얘네도 0. 0이겠지. 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네.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는 거야 지금. 니네가 이걸 외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누라고 했으니 검산식을 씁니다 정도는 그냥 알아들을만 하지 않냐라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 틀려?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 여기를 보고 우리가 푸는 게 아니라 여기를 봐봐.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얘네가 성립한다라고 나왔지. 네. 그러면 우리는 이 위에 fx 얘밖에 없지. 네. 그거 가지고 얘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네. 이게 끝이야. 그러면 저기 fx가 뭐야? fx 마이너스 x는 fx가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2k이지. 여기가 fx니까 빼기 xs니까 여기 빼기. 이게 끝이야. 하라는 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에다가 저기 있는 건 대입 정리하는 거야. 정리했더니 이게 뭐라고 나왔어? 좌변과 우변이 같아서 얘가 x-k가 여기 있다라고 나온 거지. 네. 그럼 얘네 정리하면 얘랑 얘가 동류항 아니야 x? 얘네만 정리하라는 얘기야. 정리하라는 얘기가 맞아요? 네.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에 x 플러스 2k. 이렇게 된 거지. 네. 여기를 정리한 게 네. 얘가 얘 아니야? 네. 얘가 저기 보면 x-k 곱하기 이렇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여기가 빈칸 가에 해당해 안 해? 네. 뭐만 하면 돼. 여기 x제곱이지. 네. 여기도 당연히 상수항이 플러스 2k이지. 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아니야? 아니 마이너스 2에 그럼 얘네 하면 2k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러니까 가는 x-2입니다 라고 하는 연산을 그냥 쫓아가면서 한 거지. 근데 뭐 인수분해 자체를 하지도 않았어 우리는. 맞지? 네. 이런 식으로 쫓아가는 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정도의 연산을 계속 해나가면 고3이 되면 내 실력은 상위 30%지만 상위 10% 애들이 푸는 빈칸 추론은 저는 풀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거 그냥 보면 막막하고 어려워. 근데 우리가 하는 행동은 결국에 뭐야? 연산밖에 없는데 선생님 나머지 정리해서 검산식을 몰라요. 뭐 이런 말들을 모르면 이제 못하는 거겠지. 그럼 최소한의 기본 기능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지. 맞습니까? 네. 11번. 내가 그래서 맨날 한영고 시험지 병시 같다라고 맨날 얘기하는 게 뭐야? 나 그런 거 싫어하는 거야. 너무 좋은 문제야. 어떠니 참이 되는 것. 얘가 전체지.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범위 안에 얘가 공통인 부분이 있기만 있으면 돼. 이게 어떠니 참인 거고 모두는 얘가 여기에 퐁당 들어가면 돼라는 두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야. 맞지? 네. 너무너무 좋은 핵심적인 두 문제. 이거 한 문제만 풀어도 한 문제가 되는데 얘네들 이 한 문제를 두 개를 풀라고 나왔어. 그 범위 안에 드는 자연수의 제곱을 또 더하래. 병신이지. 자연수만 구해야 되는데 그 자연수 값들을 또 제곱을 해서 더하래. 그런다라고 해서 난이도가 올라가지 식이 복잡해지니까 그렇다고 좋은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어떤이 참인지 모든이 참인지를 아냐 모르냐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한영고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혼자서 학원에서 질문해라고 해서는 절대 내신 대비가 안 됩니다. 부교재 자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교재가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노력의 성과를 얻기가 힘든 시험지라는 거지. 얘가 공부를 못했지만 고등학교 와서 진심으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은 계속 3, 40점이 나와. 그럼 부모님이 바라보기엔 학원에서 안 가르쳤는지 얘가 공부를 안 했는지 알 거냐. 근데 학원에서 공부 열심히 했어. 근데 그런 식으로 난이도가 시험에 나오면
얘가 노력했지만 점수는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런 과정들을 부모님한테 잘 모르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서운해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생겨. 근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노력한 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은 분명히 있지. 자, 4회 12번하고 22번은 별표 100만 개를 치시고요. 얘네는 1회부터 20회까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그냥 시험법이 명제부터 시작해서 무리함수 끝까지 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2번하고 거기 22번인가? 그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매회 나옵니다. 20회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만 깨달으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그 한 번이 안 깨달아지는 게 문제인 거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깨달은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지가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바바바바바바 풀어. 여기를 푸는 시간이 웬만하면 30초야.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모를까? 정의역에 여기도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나왔어. 여기도 fx식이 문자로 나왔어. 문자로 나오면 일단 모르는 거야. 그냥 수학을 해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기는 fx랑 그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네. 그럼 이 말의 이론은 어떤 함수랑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인 함수 아니? 네. 그럼 이 역함수 이거랑 역함수 얘지. 네. 얘랑 얘가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지. 그 말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y는 x랑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이론이었어. 맞지? 네. 그럼 얘의 이론은 알아야만 푸는 거였어. 맞지? 네. 그럼 해보자. 여기 2차 함수지. 네.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랑 꼭지점의 좌표를 고3 내내 쓰라 그랬어. 그럼 이 문제들을 질문을 갖고 올 때 얘를 정리를 안 해서 갖고 오면 아, 내 말을 한 개도 안 들었구나, 이해를 못 했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적어도 얘를 갖고 올 때 x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는 해서 갖고 와야 되는 거고, 한글로 정의역이니까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아래로 볼록에 대한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x는 k보다 큰 범위에서 그려야 되고, 그럴 때 y 값은 1보다 큰 범위에 해당됩니다 라고 말을 했고, 역함수가 존재하지. 네. 그 말은 1대1 대응이지. 네. 여긴 공역이라고 나왔지만 얘는 시역도 됩니다가 여기 한글의 역함수라는 말 때문에 나온 거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맞지? 네. 풀이법 기억하세요. 방금 했던 내용 똑같이 하는 거.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의 역함수랑 만나는 교점은 y는 x랑도 만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그릴 때 y는 x 그리면 돼. 적어도 이런 절차는 집중해서 들으면 어떤 함수랑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인지 한 점인지 만나지 않는지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러면 y는 x랑도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문제를 풀 때는 y는 x를 먼저 그리래 라고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지? 네. 그 다음에 얘를 그릴 거야. 얘 꼭지의 좌표가 1,k지. 네. 근데 꼭지의 y 좌표는 무조건 1이지. 네. 그럼 숫자로 나온 거 표시해. 여기가 y는 1인 선이야. 그러니까 저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요 노란색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였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그럼 여기가 몇이야? 1. 왜 1일까? 얘가 메인이야. 요 선상에 있으면 x가 1이면 y도 1이니까 여기가 y가 1이니까 요 점의 x좌표가 1이라고 한 거지. 여기가 꼭 k가 1이라면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 안 그려? 네. 그러면 서로 다른 주점. 두 점에서 만나겠지. 네. 그 다음에 얘가 1로 가면 k가 1보다 커지면 여기가 k가 되면 한 점에서 만나지. 네. 그러니까 k는 1보다 크면 안 돼요. 안 되니까 k는 1보다 맞아요. 1이 돼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k는 이보다 작아요. 여기까지 준비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쭉 더 오면 여기가 k면 이렇게 돼도 여기랑 여기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네. 또 더 가면 경계가 어디야? 여기서
접하면 한 점이 되지. 네. 그때 K가 여기지. 네. 여긴 안 되고 여기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지. 네. 그럼 역함수 안 그리고 얘 어떤 함수랑 y는 x랑도 접하지. 네. 그럼 쟤랑 얘랑 y는 같다. 같다 하래. 그 말은 저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이거랑 y는 같다 한 거지. 네. 그럼 접하면 방정식으로 말하면 중분이니까 우리는 얘네를 넘겨서 정리 x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은 0이지. 네. 중분이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네. 0이지. 네. 그러니까 어디 값? 접하는 요 k 값 구하는 과정이지 지금. 네. 여기 정리하면 얘랑 얘가 없어지지. 네. 그럼 얘랑 합쳐서 1로 넘어가면 3이지. 네. k는 4분의 그러니까 k가 4분의 3이면 한 점에서 만나지. 네. k가 4분의 3보다 이쪽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네. k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되고 이 k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는이 성립하는 1. 1입니다 라고 구하는 문제가 20회까지 매회 여기 회는 두 문제가 나와 있는 거고 여기랑 여기랑 웬만하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최대 세 문제까지 계속 이 이론을 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은 올해도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 기출문제에 얘네들에 관련된 건 그냥 다 나온다고 보면 돼. 한 번 더 갈게. 22번 봐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보세요. 얘랑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어떤 함수랑 역함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y는 x랑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문제인데 여기에는 역함수라고 표현을 안 했어. 맞지? 네. 그 말인즉슨 우리는 얘랑 얘가 역함수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 근데 100문제 중에 99문제는 역함수니까 문제 됐다라고 말을 했어. 지난 시간에도. 맞아요? 네. 얘 역함수 구해보자. gx의 역함수를 구해볼게. 그럼 gx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gx 자리를 y로 바꾸라고 했어. 맞아요? 얘를 y는 x에 대칭을 하면 xy 자리 바꾸면 되죠. 네. 불러. x는 루트.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역함수야. 그런데 y는 이라고 정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만 빼고 한쪽으로 나머지 넘겨야 돼. 그래서 루트만 남겨놔야 한쪽에 제곱을 하면 루트가 벗겨지게 되어져 있대. 그럼 얘네를 제곱을 하면 x제곱은 4y k. 그럼 다시 4y를 먼저 쓰면 x제곱 플러스 k. 그 다음에 y는 하면 4로 나누면 4분의 x제곱 플러스 k에서 저기 봤더니 얘랑 맞아 틀려. 아 그러니까 얘네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이구나. 맞지? 근데 네. 시험 때는 하지 마. 역함수니까 낸 거야. 역함수 구하는 것도 지금 연습시키려고 한 거야. 그럼 얘랑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네. 그럼 어떻게 y는 x랑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지야. 네. 그때 얘보단 얘가 편합니다. 그럼 얘네를 쓰면 어떻게 돼? 4분의 1 x제곱 플러스 4분의 1 k랑 x. y는 x랑 만납니다.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랑 절차 똑같이 쓰고 있어. 식도 똑같이 쓰고 있어. 맞아? 네. y는 한 거지.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림으로 한다고 배웠어. 그럴 때 뭘로? y는 x를 그려놓고요. 오케이? 네. 얘 그림을 그리려고 봤더니 정이 여기 x가 0보다 끝쪽에서만 그림을 그리려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만 그림을 그리래.
네.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지. 네. 얘의 꼭지점이 좌표가 여기면 여기가 뭐야? K가 0일 때잖아. 네. K에 0을 넣으면 Y는 4분의 1 X제곱 꼭지점이 좌표 0,0 아니냐는 거야. 맞아요? 네. 얘는 이렇게 되면 여기랑 여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네. 그럼 얘가 내려가면 K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되면 한 점이 되겠지. 네. 아까 이쪽이 아니라 위로겠네? 그럼 여기면 이렇게 돼도 서로 다 두 점이지. 네. 더 올리면 경계가 접하는. 접하는 거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요때 여기가 뭐야? 4분의 1 K 값이 되겠지 여기가. 네. 그거보다는 작아야겠지. 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K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아야 되는 여기 값을 구하려고 하니 Y는 같다. 접하면 중분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X를 쓰는 과정이 된 거야. 오케이? 네. 일부러 분수가 있으면 귀찮으니까 4 곱해. X 넘겨. 마이너스 4X 플러스 K이요. 짝수 공식 B 다시 제곱 4. 마이너스 AC는 0이지. 네. 그럼 여기는 뭐가 돼? K네. 그러니까 K는 4. 4보다 작은 게 된 거지. 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럼 요 안에 있는 정수는 0, 1, 2, 3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나옵니다. 대한민국 모두의 시험에. 근데 얘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어서 기본 문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가 기본 문제는 아닙니다. 중간 중에서 우리가 상중하가 있어. 중하가 있고 중중이 있고 중상이 있지. 네. 이 문제 스타일은 중중이 아니라 중상 정도 되는 문제입니다. 상 문제는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휴식.